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창면 님이 휴가철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출퇴근길이나 점심시간에는 거리가 좀 한가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리조트 회사 근무하기 때문에 남들 예약해주기 바쁩니다. 지금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제일 바쁘실 때네. 그렇죠. 네, 성수기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혹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진 않으실까 살짝 걱정되는데요. 김창면 님도 휴가 챙기셨을까요? 남들도 오는데 나는 일한다. 특히나 이런 게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사무실은 조금 시원하시겠죠? 그거를 위한 사무셔야 되나? 그냥 워터풀 이런 데서 근무하시면 안 되나? 어? 요즘 그 휴대폰 방수 주머니 이런 것도 많이 있던데. 팔뚝 이렇게 차고 이렇게 근무하시면 안 되나? 그건 또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3838님이 시선집중 제작진 여러분, 종배영님, 더마카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사연 올린 대전 고수입니다. 제주도 수월봉 입구에 설치된 시선집중 광고 사인 이미지를 보내드립니다. 에? 뭔 얘기요? 처음 듣는데. 대전 고수님이 그때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제가 왜 제주 수월봉에서 인연을 맺으신 사장님 그 인사 전해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전파하신 거 잘했다라고 저희가 칭찬도 해드렸었는데 아니 제가 좀 제주도에 뭐를 세웠다고 뭐를 광고 수월봉 전기 자전거 하고 안내판 현수막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김종배의 시선집중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그건 맞는데 라고 아예 광고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광고판을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사장님이요. 오 진짜? 수월봉 전기 자전거 여기 사장님이요. 오 진짜요? 야 이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네. 예 사진 보고 진짜 그러네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진 지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심을 제주도에서.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정말 여기 가야겠는데요? 그러게요. 자전거. 네. 다녀오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아침부터 왜 또 이렇게 염장을 지르시나? 유튜브에는 못 띄웠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시 보기 클립이나 이런 데는 조금 띄워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시선집중 촌철님들 제주도 가시면 여기 한번 들르셔가지고 자전거 한 바퀴 타시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아마 제이비나 PD가 선물을 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아마도. 네, PD가 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해품달님이 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갈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렇다면서요. 또 갑자기 또 잼버리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요. 아휴, 진짜. 이왕이면 좀 다른 데로 틀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네, 오늘 소식 본격적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매주 월요일은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장현성 님이 요즘 그 흉기난동 사건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오는 도서관도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참.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묻지마 흉기난동 걱정에 나는 이렇게 대응한다 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예고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50명 넘는 사람이 잡혔다 이런 뉴스도 들어왔는데 그중에 물론 상당수는 뭐 장난거리긴 한다고 하는데요. 장난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호신용품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해요, 요즘에. 3단봉 많이 팔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호루라기로는 안 된다. 가스총과 3단봉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일상을 대비하고 계신가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처벌 강화 이런 대책이 또 논의되고 있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사형제 부활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한 분은 잠시 후 3부에서 전화로 직접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숱한 문제를 낳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이른바 문재인 탓, 민주당 탓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와 또 전현직 전북도에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6년간에 약 1,0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렇게 행사가 미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께서 많은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행사가 미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아마 원인 규명과 또 철저한 또 상황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원인 규명과 철저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이런 주장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권 인수인계 받아놓고 보니까 엉망이더라. 그 시점에서 이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의 이원택 의원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이의 오간 대화 잠깐 들어보시죠. 세계 잼버리가 이제 내년이지 않습니까? 8월에. 예. 지금 10달 앞두었습니다. 네. 과연 주무부처가 사라진 조건에서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한 20여 개국에 한 4만여 명, 4만에서 4만 5천 명이 오는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폭염이나 확보 대책, 이산화탄소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또 아마 이게 세계적인 대회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겁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대책, 영내외 프로그램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책임지고 잘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작년 10월에 오간 대화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그런데 올해 8월에 와서 문제가 됐다면 그건 윤석열 정부 아래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철저한 상황 파악이 그 기간 동안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시 또 문재인 정부 민주당 탓을 하는 겁니까? 담쟁이 넝쿨님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아닌가요? 그 조상 이름은 전정권 씨라고 해주셨고요. 네. 봉천사거리님은 수능을 망치면 고2까지 논 탓일까요? 고3 때 논 탓일까요? 예. 하여간 촌철, 네. 피스케이님은 아직도 정권 교체가 안 됐나 봐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기반 시설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책임, 안전과 폭염 대책은 윤 정부의 부실. 이렇게 나눠서 보도를 한 데도 있던데 이게 이렇게 갈라칠 책임입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샤워장, 화장실, 의료시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반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기반 시설이면 문재인 정부 때 임기 끝나기 전에 거기다가 새만금 벌판에 세웠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기반 시설이라는 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새만금 벌판에 얼마 전에 그 장마 때 폭우 오고 했잖아요. 물 웅덩이 많이 쌓이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기반 시설은 게 뭔데요, 그러니까? 몰닥스님이 남 탓하면 지금의 부실이 없어집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남 탓을 하는 겁니다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요. 그리고 조금 그 오디오에는 나오지 않지만 강민국 수석 대변인도 그 얘기는 했던데요. 지금 정쟁할 때 아니에요. 네. 일단 좀 어떻게 그 일은 벌어졌지만 문제를 최소화해서 마무리하는 게 지금 급선무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 꺼낼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맛동사님이 단군 할아버지 책임입니다. 라고 촌철을 날려주셨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제이비가 얘기한 것처럼 대회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죠? 네. 주말 동안 중단을 한 해 만에 했지만 결국은 계속하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현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이런 말도 주말에 했던데 정말 그럴까요? 네, 과연 현장은 어떤지 저희가 지난주에 연결했던 학부모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네. 현장이 정말 나아졌는지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152님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잼버리 대회에 환경미화원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는 펜션에서 지내면서 더위에 지친 환경미화분들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출동이라니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전주, 군산, 익산, 부안, 김제에 계신 환경미화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동원 된 겁니까?
이런 뉴스, 이런 댓글도 들어왔는데. 점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주말 동안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집행부가 그 해변에 있는 방갈로라 그러나요? 그런 펜션을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지내고 있다고요? 네, 보도 나온 바가 있었죠. 네, 시선 집중 앞으로 요 내용은 계속 인터뷰로 또 진행이 되니까요. 들어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이정문 민주당 의원실이 조선일보 문제 보도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를 했습니다.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실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정권의 비판적인 조선일보 기사를 모은 건데요. 문제 보도로 꼽은 조선일보 기사는 일반 기사에서부터 칼럼까지 모두 176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문제 보도로 꼽힌 기사의 제목들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특별기획, 이명박은 라인을 좋아해, 여성장관 단 1명. 이런 기사 있었고요. 네. 생필품 50개, 집중관리 효과 있을까? 기억나네요. 네. 대통령 사위, 내부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뭐 요런 스트레이트 기사예요. 그리고 오피니언 기사들도 문제 보도로 꼽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또 국민 실망시킨 이명박 박근혜 정치력. 네. 뭐 요런 거 등등인데 문제 보도로 요런 걸 꼽았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 이 문건만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국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이 문제 보도 문건을 토대로 어떤 조치 또는 제재가 언론사를 상대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 문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문건만 가지고는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짚을 점이 하나 있긴 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뭡니까? 보고서에 적시된 문제라는 두 글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얼마 전에 했던 공산당 기관지 발언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 발언에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 첫째, 설마 조선일보를 보고 공산당 기관지를 떠올리지는 않았겠죠? 이건 당근 아닐 겁니다. 그래서 빼고요. 둘째, 그럼 공산당을 빼고 특정 정파의 이념을 대변하는 선전선동 행위로 봤을까요? 그런데 이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고 집권 정파는 지금의 국민의힘 아니었겠습니까? 설마 조선일보가 지금의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고 봤던 걸까요? 이 또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빼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남는데 팩트가 틀린 기사여서 그거를 문제로, 그러니까 문제 보도로 규정을 한 건가? 그런데 그 리스트에는 사실을 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더마카가 전해주신 것처럼 오피니언에 게재된 것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동관 후보자가 말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구가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논평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까지 문제 딱지를 붙인 거라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해석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정부 비판적 내용을 문제 보도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기준 삼아 문제 딱지를 붙였다는 해석밖에는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심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대변인으로 있던 그 시절 그 대변인실은 내용상 관영지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왜? 정부의 비판적인 모두 문제 보도로 지금 낙인 찍어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관영 언론 역할을 기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석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산당 기관지식 사고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답은 아마 청문회에서 좀 듣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JB가 짚어주신 대로 문제보도 이 리스트를 가지고 언론사에 어떤 형태의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이게 지금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동관 후보자가 이거에 대한 답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수석실과 수석은 다르다. 이렇게 답을 할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지난주에 이미 한번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 대통령 연설이라는 거를 KBS 라디오를 통해서 했었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마사지라고 하는 표현도 그때 등장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근데 상당히 유행어가 됐던 마사지. 네. 마사지. 네. 네, 이 문건 어디서 나왔는지 또 궁금해서 보니까 2018년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수사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의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했다 그래요? 네. 대통령 기록관실에 다 있을 것 같은데 왜 거기서 안 나왔나 봤더니 대통령 기록관이 지금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해서 문건 목록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문건이 청문회에 등장할지 요것도 조금 관전 포인트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서울 신림동에 이어서 경기도 분당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하자 정치인들이 대책이라고 하는 걸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둥, 사형제 부활해야 한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어떤 주장을 내놓고 있죠.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 여당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이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까지는 100% 공감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왜요? 나름 대안이라고 하는 걸 내놨는데 이런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 있잖아요. 네. 이때 정신건강검진을 필수 검진으로 실시를 하고 정신질환이 확정이 되면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해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나름 대안을 제시를 한 건데요.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요 문제 말고 또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뭐냐면 이른바 사법 입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법 입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 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지금 안철수 의원은 전문가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격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사법 입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묶어서 큰 틀에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치료 목적이냐 격리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논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치료 목적의 입원이라고 한다면 그거야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입원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격리 차원입니다. 그런데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격리 차원에서 그냥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 어떤 결정을 내린 바가 있냐면 당사자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사법 입원이니 뭐 전문가위원회 판단이냐 하는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의 결정과 이게 매치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이거저거 다 떠나서 현실로 들어가면 제가 데이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면 정신과 입원 병상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017년에 병상 수가 6만 7천 개였는데 2023년 올해 와서 5만 3천 개로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실은 이렇게 거꾸로 달려가고 있는데 무슨 입원자 검토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성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 좀 점검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제도 도입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커피체리님이 벼룩 잡자고 초과 삼간 태우면 안 됩니다라고 해주셨고 로얄코페님은 사법부 전지전능 만능설인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